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봤을 때 이게 위증교사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표의 논리는 이겁니다. 여러 차례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런데 검찰에서는 말만 있는 대로 해달라고 하고 무죄 취재 변론 요청서를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그 목적이 위증교사다. 자, 변호사,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 재구성하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쪽이 그러므로 무죄다. 아니다. 말만 그렇게 했지. 변론 요지서 등 일단 당사자가 증인을 왜 접촉하느냐. 이건 위증교사 해달라고 기억 안 나는 사람에게 강요한 거다. 유죄다. 아니다.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만 했다. 무죄다. 아니다. 이거는 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등 사실상의 압박을 한 것이다. 지금 충돌이에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그 예컨대 거짓말쟁이가 네.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도요. 100번은 참말을 하고 한 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한 번 거짓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지 뭐 그 100번 참말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감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들었다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단어가 문장이 뭐냐면 해달라라는 말이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김모 씨한테 해달라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강하게 생각하면은 지시하는 거고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쓰면 그게 교사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김모 씨가 진술했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허구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모 씨가 위증을 했는가? 재판에 나와가지고 위증 이유를 이야기했더니 중압감이 컸대요. 어떤 중압감이 컸느냐?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잖아요. 경기도 지사가 뭐 비서나 누구를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전화 녹취가 된 것만 4번이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4번 이상 하급 직원한테 이재명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하위 직원하고는 말을 안 섞었던 사람이잖아요. 채통 떨어진다고. 그런데 성남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경기도지사까지 됐는데 김모 씨가 높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높습니까? 제가 봤을 땐 김문기 씨가 훨씬 더 높은데 채통 떨어지게 왜 4번씩이나 전화를 갖다가 했습니까? 그렇게 나같이 그 낮은 사람한테 채통 높으신 분이 4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교사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게 중압감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내가 그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김모 씨가 재판 나가지고 그렇게 진술한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뭐랑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강제추행을 하는 거예요. 강제추행하면서 핸드폰 켜놓고 강제추행하면서 그 피해자한테 당신 불편함 이야기하세요? 불편함 이야기하세요?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제추행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이야기되니까 그 녹음 틀어주면서 나 불편하면 이야기하라고 나 12번이나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판사 출신 전주의 의원의 예상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 9월에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전이었습니다.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그때 범죄 사실이 3개였는데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그 영장 전담 판사조차도 위중교사 사실은 소명이 된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법정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 거다. 이렇게 변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기록을 또 제출했겠죠. 이것을 다 판단한 판사가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기록만 보고 또 양쪽의 얘기를 듣고 이거는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판사의 이제 판단도 있고 또 김모 씨, 그 위증을 한 김모 씨가 제가 위증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위증교사는 당연히 유죄 아닌가요? 왜 그분이 왜 위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김모 그런 면에서 저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따른 이런 내용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재현님 말씀대로 판사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전재현님은 내가 위증했다라고 하는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신빙성에 문제가 있죠. 이분은 애초에 첫 번째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위증교사 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전혀 관련이 없는 백현동을 수사하다가 거기에 그 김모 씨라는 분이 전 성남시장의 이제 비서관이라 이분이 거기에서 관련돼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별건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최초에 이분은 위증 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사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연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 김모 씨는 그 검찰이 그 백현동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그 후로 이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찰의 어떤 회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술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180도 바뀐 이분의 말을 법정에서 판사님이 정확하게 얼만큼 신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녹취록이 있다는 것, 이 대표도 올렸지만 그것이 핵심 증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양측의 팽팽한 의견 전달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주 그 예리한 양쪽의 어떤 입장들을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 김영주 의원님 네.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한겨레 신문 4면에 실린 기사인데 일단 기사 제목이 이래요. 들었던 얘기 해주면 vs 들었다고 해주면 이재명 대 검찰 위증교사 공방. 이 한겨레 신문을 제가 재밌게 본 이유는 김영주 의원님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김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에는 이 대표의 기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대표는 나는 들었던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겨레 신문 지적에 따르면 녹취에는 표현이 좀 달라요.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네. 이 대표의 기억에는 들었던 얘기를 해달라 하지만 녹취에는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네. 그 대목을 검찰이 기억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한겨레 신문 참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들었다고 해주면 혹은 뭐 들었던 대로 해주면 있지만 똑같아요, 결론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있는 그대로 말해줬다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기억 안 났나 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했을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전화 안 하면 되지.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그런데 들었던 대로 해줘. 그런데 너는 이걸 들었어. 얘기한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를 원했으면 굳이 아까 저기 판사님 얘기처럼 전화를 왜 했을까요? 있는 그대로 진짜 원했다면.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면 저 사람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들었던 대로든 뭐 있는 그대로든 간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패널 개인적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판사에게 탄원서 보내기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탄원서 양식과 친필 작성 지침이 공유되며 이재명은 무죄다.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